164페이지 할 차례죠. 예. 자, 164페이지 보니까 그거 숙제 내줬죠. 등계 분류. 하여튼 올해 넘어가기 전에 등계 분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뭐 내년에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등계 분류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대상이죠. 대상. 대상이 뭐예요? 대상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객체죠, 객체. 자,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 우리 크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어요? 이하나 돼 있다. 반드시 숙제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 그러면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기능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할이죠. 역할에 따른 분류로서. 요거 한번 우리 복습한다는 셈 치고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표제부죠. 요거 뭐예요? 가구. 요게 뭐예요? 얼구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가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이렇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우리 반드시 이제 숙제해놓고 164페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읽어볼래요? 뭐예요? 또 가꾸라고 그러네. 소유권. 이렇게 해야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이 나왔다. 그러면 소유권 그럼 뭐예요? 이렇게 가꾸. 가꾸하면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얼구하면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뭐예요? 가꾸. 그러면 공통 얼구죠 참. 가꾸하고 얼구의 공통점 뭐예요? 권리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이달 올해 넘어가기 전에 등기 분류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미루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의 내용, 가꾸의 내용, 얼구의 내용이죠. 그래서 뭐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오죠? 기입등기. 자, 기입등기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새로이 줄 다 꺼놓고. 그럼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자, 변경등기는 그러면 후발적 일부 줄 한번 꺼놓고요.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럼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차이점 뭡니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공통점 뭐예요? 일부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꾸 원시적 후발적은 제가 캐치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죠. 옥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 기록된 거죠. 그때는 무슨 등기해야 한다? 경정 등기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적 측면. 다시 한번 써봐요. 말소 등기 밑에 권리적 측면으로서 그러면 이제 전부 불일치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다. 자, 멸실 등기는 옆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객체가 전부 멸실하면 무슨 등기죠? 멸실 등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예요?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탔다. 무슨 등기예요? 변경 등기. 그렇죠. 변경 등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경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죠? 후발적 사유죠. 그러니까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 자,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적. 그래서 권리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딱딱 키워드 잡아서 밑줄 다 꺼놔야 돼요. 그러면 전부냐 일부냐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라고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자, 멸실 회복 등기는 뭐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멸실 회복 등기는 거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뭐예요? 가꾸죠. 자, 가꾸는 무슨 건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그러면 요 무슨 번호예요? 갑순이니까 순위 번호죠.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가 돼. 그래서 거기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그러면 주등기는 원칙이에요.
원칙, 부기등기는 예외. 그래서 부기등기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우리 넘어야 할 산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별표 5개짜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의 다른 분류로서 이때 효력은 무슨적 효력이라고 그랬죠? 물권적 효력이죠.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등기죠? 전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죠? 예비 등기죠. 예비 등기 옆에 뭐가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 5개, 10점짜리입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5점이야.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가등기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절차 개시. 개시 그러면 당사자 또 까먹었네요.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신청과 촉탁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원칙이죠. 원칙. 자, 직권 등기와 명령 등기는 예외적인 측면입니다. 예외. 예외예요. 이 예외를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골치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직권 등기입니다. 직권 등기 별표 새겨놓고 어차피 그러면 등기 분류에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 가 등기, 직권 등기 얘네들은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분류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좀 한번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어때요? 다 까먹었죠, 뭐. 다 까먹었죠. 사실 뭐, 시간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요즘 민법 학교론 하니라고 뭐예요? 골치 아프죠. 민법 학교. 민법이 어려워요? 학교론이 어려워요? 민법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니, 뭐, 2달 지나가지고 어떻게 민법이 어려운지, 학교론이 어려운지 알겠습니까? 한 요 정도는 지나야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4개월. 그래서 지금 민법이 어렵다, 학교론이 어렵다. 민법이 어렵다는 사람은 작년에 올해 조금 공부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민법, 학교론 요거는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처음 하신 분들은. 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책을 2권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가 뭐예요? 공시법령인 거예요. 3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민법책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토요일부터는 오전에는 공시, 오후에는 민법 특히 기본서로 나갑니다. 우리 원장님 뭘로 나가죠? 합격 노트로 나가지만 저는 이제 기본서로 그냥 사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이게. 기본이 돼야죠. 기본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읽어봐요.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면 언제죠? 자, 1월 5일입니다. 그때는 오전에 공시, 오후에 뭐예요? 기본서로.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늦게까지 하면 7시까지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뭐예요? 많이 한다고 뭐예요? 합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포인트 잡아가면서 우리 10시부터 2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약속 잡더라도 다음 주에는 몇 시 이후에 잡아요? 6시 이후에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내년에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요거 확실히 하고 들어오세요. 주변 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오세요. 내년에는 2019년에는 그만 공부만 한다. 1년 바짝 좋아서 합격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넘어가기 전에 요거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주변 정리. 내년에는 뭐예요? 오만 생각하는 겁니다. 딴 생각할 필요 없이 뭐예요? 합격만 생각해 달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전주에 배운 거 우리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65페이지 제 3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165페이지 가니까 제3절 등기 사항 있네요. 그 위에다가 뭐예요? 요거 한번 적어봐요. 자, 위에다가 거기에서 맨 위에다가 자, 각하사라고 한번 써봐요. 각하. 자, 각하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거부예요. 그래서 각하 처분은 각하 이렇게 해서 줄쳐놓고 거부 처분이라는 거. 그럼 요거는 가로 열고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자, 29조라고 써놔요. 이거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거는 조문 표시예요. 조문. 부동산 등기법 29조 몇 개를 열거하고 있느냐. 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잡아보죠. 봐봐요.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한번 보죠. 자, 무효입니다. 자, 우리 민법상 무효는 두 가지, 대표적인 순서가 두 개가 있죠. 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자, 봐봐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절대적 무효가 많은지 상대적 무효가 많은지 아마 시간도 많이 원장님 많이 했을 텐데 4시간씩 이상을 했을 텐데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민법은. 그럼 절대적 무효는 한번 적어볼게요. 상대적 무효 적어볼게요. 자, 비진이 현사업 표시와 통정회의 표시 요게 두 개밖에 없어요. 상대적 무효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건 선이든 하기든 보호받지 못해요. 뭐예요? 그러면 봐봐요. 어때요? 첫 계약 유예요, 무예요? 무효죠. 그럼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선이자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첫 계약을 맺고 집사람한테 가서 나 첫 계약 맺었다. 유효로 좀 해달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는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몇 개? 두 개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통. 요 두 개도 못 외웠으니까 비통합니다. 비통해요. 그래서 우리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뭐가요?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민법에서.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등기법하고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등기법은 어떨까요? 절대적 무효가 많을까요? 상대적 무효가 많을까요? 요거는 또 등기법은 반대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요 밑에다가 두 개를 딱 써놔요. 1호입니다. 자, 1호는 가나리반이에요. 가나리반, 이게 가나리반. 자, 2호는 이렇게 써놔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두 개는 요거는 세트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 두 개는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됩니다. 자, 설사 등기됐더라도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뭐의 대상이냐? 이 신청의 대상이다. 요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각하상회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전처전으로서 1호부터 2호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아직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음 달에는 5호까지 외울 겁니다. 그 다음 달은 9호, 그 다음 달은 11호 해가지고 요 11개를 무조건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호 무슨 위반이에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 못 외우면 앞으로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요거는 외우고 가야 돼. 1호 가나리반. 2호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2호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2호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해놓으서 별표 5개를 다 켜놓으세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등기법에서 등기가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워풀하거든. 그래서 이게 거진 등기법의 거진 뭐의 동무대입니다. 2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와 2호는 반드시 이번 달에 숙제하고 가야 돼.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지금 자, 공인중개사에서 요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단독 문제로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이렇게 출제됐다.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매토가 아닌 걸 골라라.
1호와 2호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왔거든. 여기 말하고 그랬어요. 1호는 무슨 위반이?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직권 말소죠. 그러니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결론적으로 1호와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등기관 하면 뭐예요? 직권. 그래서 직권 등기에서 우리 직권 말소가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전주에 배웠던 거 봐봐요. 아직 배우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만약에 봐봐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권을 등기하면 뭐예요? 등기관이 각하에 메터로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로. 그래서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읽어봐요. 관할 위반. 요거 읽어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 1호와 2호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러면 2호와 관련돼서 29조 11가지가 있죠. 그러면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무슨 무효라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적 무효 요 두 개는 반드시 확인해 놓고 가자고요.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특히 2호와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 두셔야 되고. 자, 그래놓고 185페이지 네모 1번을 찾아봐요. 1번 찾았어요? 네, 1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165페이지 1번. 등기사항에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우측 방주를 봐보세요. 방주. 자, 방주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실체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걸 개념을 못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의 실체법상 등기사항 거기에다 형광펜 딱 써놔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뭐냐?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야. 그래서 민법 186조 사항이죠. 그럼 186조 사항은 좀 이따 배울 거고 그 옆에다 플러스 조그맣게 하나 써놔요. 무슨 취득시효를 써놓냐면 자, 점유취득시효를 써놓으세요.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요거는 뭐예요? 또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186조와 무슨 취득시효가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거기에다 형광펜을 딱 꺼놔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봐봐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쓸 필요가 없겠죠. 거기는 이제 다 하셨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지우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야.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민법 몇조? 186조와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근데 아무리 세상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무슨 사법해요? 중개사법 2시 반부터 여기 읽어봐요. 그럼 소공이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개공이 뭐예요? 자, 그럼 지공이 뭐예요? 지공. 자, 소공보다 무서운 게 개공이고요. 개공보다 무서운 게 지공이야. 지공이 뭘까요? 지하철 공짜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하철 공 가끔 가다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 뭐라 그래요? 저건 지공도 아닌 것이 까불어. 그러면 지공도 아닌 것이 까불어. 이러면 몇 살이에요? 연세가? 65세라는 소리야. 65세. 그러면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거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지공입니다. 지공.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합격은 공짜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반드시 암기를 좀 하라고요. 민법 몇 조다? 186조와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봐봐요. 차이점이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좀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죠. 자, 채권으로서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를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임차권이 채권으로서 등기되면 물건화 된다 그러죠. 그럼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다. 어때요?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야. 그러면 임차권은 읽어봐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랑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적을 거는 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능력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절차법상 등기사항 옆에다 등기 능력. 자,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읽어봐요.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은 읽어봐요. 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빨리빨리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암기하라, 숙지하라, 이해하라. 그럼 이해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숙지라는 것은 각오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 암기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암기를 해야 뭔가 나오죠. 제가 그러면 저 시간이 시작할 때 등기 분류 잡아서잖아요. 그럼 대상에 따른 분류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럼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 등기, 변경, 경정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데 등기 분류 8단계도 못 외우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이렇게 봐봐요. 칠판 지우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봐봐요. 각하사유. 각하가 뭐예요? 거부처분. 등기법 몇 조? 29조. 몇 가지? 11가지.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1호와 2호는 뭐예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민법 186조 무슨 취득시효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가 있네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 능력으로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칠판을 딱 지우니까 까마득하게 싹 지워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이게 완전 머릿속에 부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한 번 들어서 다 알면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예요? 자, 요걸 몇 번 반복이 돼야 돼요. 자, 25번 까먹고 외우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외워졌으면 다음번에 진도 나갈 때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 까먹고 암기하고 요게 몇 번? 25번이 돼야 된다.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하랍니다. 그러면 수업만 들어요. 몇 년만 들으면 돼요? 5년만 수업 들으면 다 돼. 5년만. 그러면 1년에 커리큘럼이 몇 번을 반복되느냐? 최소 5번이 반복되거든. 그러면 5 곱해봐요. 그럼 몇 년이에요? 25번이야. 그러니까 5년만 수업만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집에 가서 공부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뭐 돈은 그렇다 치고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년에 이제 개업을 할 사람이라면 1년 계산하면 연봉이 얼마 차이가 나타나느냐? 바로 5억에서 약 10억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아까운 거야. 돈. 만약에 1년 합격해서 나가서 빨리 돈을 벌었을 때 뭐예요? 1년 빨리 가서 5억에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일단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5년 동안 수업 들으랍니다. 그러면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년 안에 뭐 25번이 보려면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바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은 그냥 합격한 게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뭐 이마에 뭐가 나요? 땀이 나잖아요. 땀. 그렇죠? 자, 눈에는 뭐예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그럼 살에다 뭐예요? 바늘 한번 찔러봐요. 피.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는 사람은 뭐예요? 땀과 눈물과 피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냥 합격시켜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여유가 있다. 시간도 있고 좀 약간의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치매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거목이. 누구예요? 시연이. 인선이. 그렇죠? 나이가 많으셔요. 거목 언니는 뭐예요? 59세. 내년에 한갑이라네요. 시연이 언니는 64세라네요. 인선이 언니는 여기보다 그러니까 2살 그러니까 57세네. 자, 옛날에 참 어렵게 딴 사람들입니다. 딴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사장님들이야, 사장님. 선생님, 그러면 언제 만났는데? 크리스마스 뭐예요? 송년회 할 때 거기 합격자 모임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시연이 언니가 뭐예요? 64세인데 이제 뭐예요? 뭐 배우냐면 드럼 배워요, 드럼. 드럼이 그렇게 좋다며, 치매에. 막 때리고, 뭐요, 발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드럼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치매 안 걸리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치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뭐예요? 무슨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 챙겨줬는데 만약에 며느리가 아침 챙겨줬는데 또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밥 좀 챙겨라. 배가 고파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거 맨날 밥만 챙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천안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가면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도예계 할머니한테 안 가요. 왜? 자꾸 난처할까봐. 난처할까봐.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매 뭐예요? 예방은 바로 공부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오늘 엄청난 거 중요한 거 배웠어요. 1호 무슨 위반이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와 2호는 무슨 무예요? 당연무효, 직감, 말소, 뭐의 대상? 이신청의 대상.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186조와 점유 취득시오.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뭔가요? 바로 등기 능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이따 우리 다시 배울 건데 법정지상권은 요거는 법률 규정이거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합니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법정지상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요?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 자, 그거는 반드시 이달 코스에 넘어가기 전에 숙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에 가니까 네모 2번으로 가봐요. 그러면 이제 2번 이제 물건에 대해서 물건 딱 줄쳐놓으세요. 물건. 그럼 또 반복이 되네. 물건은 결론적으로 객체죠. 객체 거기에다 점 찍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이라고 딱 써놔요. 자, 부동산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는.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뒷장에는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러면 아까 또 다시 복습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러면 이제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X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1번의 토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토지 이제 쭉 와서 요 사이즈에다 또 와서 우측 방지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필지라고 딱 써놔요. 필지. 자, 필기하는 연습도 가르쳐줬죠. 그럼 토지는 뭘로서? 필지로서. 그러면 필지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토지 등록 단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이제 건물을 한번 보죠. 건물.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건물은 요 앞에다 적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앞에다 1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정착성. 자,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자, 애기 분단성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분과 주벽.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무슨 성?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주벽과 관련돼서는 주벽이 없도록 A적으로 가능한 거. 여기까지가 옆에다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이렇게 해서 개방형 축사는 우사의 돈사예요. 우사.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물건 그러면 이렇게 물건하면 부동산으로서 토지는 뭘로서 빌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물건은 자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무슨 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자 요거는 과거에는 이제 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돼. 왜? A 조건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우사,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러면 거기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안으로 쏙 들어가서 1번을 한번 보죠. 자, 건물이란 토지의 정착. 그래서 정착에다 밑줄 한번 닦아놓고 지붕과 벽. 이게 무슨 분단성이죠? 애기 분단성. 갖춘 토지의 정착성으로서 일정한 용도 줄 쳐놔봐요. 그러면 저희가 요 세 군데가 딱 밑줄이 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뭐 해야 돼? 정착, 지붕과 주벽, 무슨 분단성? 애기 분단성.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써먹으면 돼. 이거는 자기가 외워놓고 이제 나머지는 응용력이 있어야 돼. 응용력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건 쓸 필요가 없죠.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는? 벽이 없어서. 이 켜높이가 뭐예요? 지붕이라는 뜻이거든. 지붕이죠. 그럼 주유소 켜높이는 뭐예요? 벽이 없기 때문에.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거든. 자, 그러면 주유소 켜높이를 등기를 했어요. 등기관이 뭐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각하합니다. 몇 호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1호가 무슨 위반이다?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걸 반드시 숙지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봐봐요. 자, 주유소 켜높이.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건 쓸 필요 없어요. 다음 달에 다 정리해 주니까.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이로. 저번에 한번 했는데 있죠? 이게 무슨 창고예요? 저장 창고. 사이로라는 걸 모르니까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죠. 요 사이로가 그러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농협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농협협동조합은 농산물을 저장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 가면 이렇게 탱커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장 창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이로라고 그래. 사이로. 그럼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물건과 관련돼서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틀을 마련해 놓고 와야 돼요.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목차야. 흐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등기할 물건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토지는 뭘로서?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건물은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게요. 못 믿어요. 여기서 외우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외우면 아는 겁니다. 안 외우면 뭐예요? 저희가 집에 가서 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물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자, 그럼 작년에 이제 민법에서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갑토지 위에 어리 나무를 심었다고 해봐요. 어리.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리 갑한테 동의를 얻었으면 요 뭐예요? 나무 소유자는 누구죠? 어리죠. 거기에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거든.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민법에서 탄생한 거고, 이번에는 봐봐요. 각토지에 뭐예요? 어리 건물을 하나 줬어요. 누구 거예요? 거죠.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어리죠. 그럼 갑이 어한테 가서 이렇게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면 남의 토지에 집질 권한이 있냐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은 어라테 건물을 철거 요거는 할 수 있죠. 이 철거가 뭐예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할까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거야. 방해 제거 청구.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봐봐요.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암기. 반환, 제거, 해방. 반환 청구는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다. 이걸 암기를 안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무적이라도 자기가 기본적인 걸 숙지를 안 하면 문제 자체가 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자체는. 그러면 기본을 외웠으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외웠는데 문제는 또 심각한 사람이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언니 뭐하건에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애웠는데 문제다. 활용을 못해 먹는 거.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사람이야. 잘 외워요. 봐봐요. 토지 그럼 필지가 뭔데? 토지 등록 단위 외워요. 그러면 건물은 정착성, 얘기 분단성 잘 외워요.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보면 백지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언니가 지금 벌써 장기전으로 돌입했어요. 지금 올해 4년 차야. 학원 좀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24일날 송년회를 했는데 수강생이 해왔으면 활용해 먹어야지. 내가 뭐 활용을 못해 먹고 싶어서 못해 먹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활용해 먹는 거 제발 쓰지 말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격성이 좋으니까 뭐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뭐 별 방법이 없어요. 써먹는 거지 뭐. 외웠으면 그럼 별 방법이 없죠. 그럼 뭐 써먹어야지 뭐. 못 써먹으니까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제 외울 거는 봐봐요. 물건은 뭐가 있다?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자, 오른쪽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67페이지 3번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 대한 형광펜 딱 꺼놔봐요. 자, 자기가 이제 정리정돈할 때 권리 이렇게 이제 자기가 형광펜은 항상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노란 거는 키워드, 그러면 빨간 거는 암기사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본서를 단권화시켜야 돼.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권리 그러면 키워드네. 읽어봐요. 또 권리라고 있네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 옆에다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옆에다 권리, 옆에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지금 우리 권리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민법, 권리. 법이라는 것은 권리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여기 힘에다가 이제 자기가 볼펜으로 적어놨으니까 힘에다가 툭 쳐요. 그럼 뭐가 튀어나올까요? 힘에다가 툭 튀면. 어떤 애 어제 엊그제 써봤는데 말똥이 튀어나오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힘을 툭 치면 물건이 튀어나와요. 물건.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키워드 잡아서 여기에 채권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읽어봐요. 권리의 종류는 물건과 뭘로? 채권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물건은 그러면 절대권이 상대권이?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이죠.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채권은 뭐라는 거예요? 특정인한테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건을 그래서 밑에다 다시 한번 써요. 절대권이라고 그러고 요 채권을 뭐라고 그래요?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자, 절대권으로서 요거는 대물건이라고 그럽니다. 대물건. 그러면 요 상대권은 뭐 밑에다가 대인권이라고 써요. 항상 우리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요 정도는 요문 딸 것에 알고 가야 돼.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이라는 것은 물건, 채권. 물건은 절대권, 대물건. 채권은 상대권이면서 무슨 건이 된다? 대인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빠져나왔어요.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8종류죠. 8종류. 요거는 쓸 필요 없이 거기 옆에 한번 봐봐요. 참고사항에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자,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본건이네. 본건. 자, 본건이 나와있죠. 자, 본건이 뭐예요? 본건과 크게 점유권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본건이 뭐예요? 본건이. 자, 본건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건? 점유권. 점유권이 뭐예요? 봐봐요. 점유권이지 이러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 거기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은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점유권 이렇게 읽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상 지배라고 읽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 도인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본권은 없죠. 자,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는 없잖아. 근데 도인이 자전거를 하나 훔쳤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슨 지배? 사실상 지배라는 거야. 이거부터 출발을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놔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본권에서의 패소하더라도 점유에서의 뭐예요?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점유권은 무슨 지배? 사실상 지배. 거기에 대해서 권리 등기 능력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유권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X.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점유권은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점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보면 물건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가.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권과 관련돼서 살을 좀 붙여놨으니까 본권으로 빠져버리죠. 자, 점유권은 본권은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그 옆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요. 자, 사용,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처분,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이 뭡니까?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소유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1등이 2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요 위에다 조그맣게 갖고에 기록된다.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갖고. 여기서부터 기초공사를 확실히 해놓고 가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제한물건이 있죠. 제한물건.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뭐지?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 용익이잖아, 용익. 그러면 제한물건은 뭐가 있죠? 용익물건이 있죠. 용익물건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것도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용익물건도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용익물건은 그러면 잡아봐요. 용익물건은 사용과 수익이야.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읽어봐요. 소유권 측면에서 뭐예요? 사용 수익을 읽어봐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처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안전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처분. 요 처분이 뭐냐? 바로 담보야, 담보. 그래서 담보 물건이 탄생하게 돼. 그러면 요 담보 물건 밑에다 경매라고 하나 써놔요. 경매를 이제 살을 좀 붙여요. 그러면 담보권에다 경매를 붙이고 요렇게 동그라미 쳐놔서 요렇게 임의 경매라고 써놔요. 임의 경매. 그래서 우리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야. 그러면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강제 경매와 무슨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 경매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예요? 지금 수업 듣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 그러면 임의 경매는 그러면 담보권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유치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 무슨 권? 저당권이 있어요. 자, 유치권은 그러면 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요. 우리 민법상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무슨 건이 있어요? 유치권. 뭐예요? 저당권. 그러면 유치권은 요거는 우선 조심해야 돼. 요거는 여기에다 써요. 한가라고 써요. 이게 유치권은 한가 경매야. 자, 저당권은 우선 경매야. 경매의 의미가 다릅니다. 유치권은 무슨 경매라고? 한가 경매야. 그러면 저당권은 무슨 경매다? 우선 경매가 돼. 자, 한번 읽어볼래? 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유치라는 것은 점유가 오야. 점유 O. 자, 점유하니까 유치권을 하는 거 있죠. 저당권은 점유 X라는 거 하나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머릿속에 딱 잡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우리 물건은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진다?
8종류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권하고 뭐가 나눠져요? 점유권. 자, 그러면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 제한물권이죠. 영입물권과 담보물권.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유치권에서 그러면 담보물권하고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이때 경매는 유치권의 경매는 무슨 경매예요? 한가 경매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의 경매는 무슨 경매? 우선 경매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점유가 X고 요 점유가 O라는 거.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해.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가 능력이 된다면 등기간 가로사로 죽어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 됐다 안 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유치권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한이 몇 호로 가간다?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자, 그럼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물권, 본권과 점유권.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고 소유권 O, 제한물권은 영입물권, 지상권 등기 능력이 있고 지역권 등기 O, 전세권 O, 담보물권은 저당권 O, 유치권 X. 질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죠. 근데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참고용어로 하나 써요. 방지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권리질권. 저당권이라고 하나 쓰나요? 저당권.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무슨 건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이행 권리를 질권 설정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써요. 권리질권은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딱 써놔요. 부기등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소유권 이행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 이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 거죠. 자,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더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 부기등기는 나중에 서류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그 옆에다 써놔요. 인감증명 X라고 써놔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질권은 그러면 대상은 뭐뿐입니다. 저당권이야. 여기 학견으로 나중에 뭘로 연결될까요? 학견론에서는 MBS로 연결돼. MBS 자동저당 채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까지 안겨두면 더 좋아요.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채권이 있네요. 자, 임차권. 임차권 등기 능력이 있고요. 판매권은 등기 능력이 있고, 판매권. 자, 그러면 등기사항인 아닌 권리, 거기 이제 1번 무슨 건이 있어요? 읽어봐요. 유치권. 2번은, 아니 1번은 점유권. 2번은 유치권.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거기 좀 보강을 좀 합시다. 자, 옆에 방지에다 유치권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끌어내봐요. 유치권. 자,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권에는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이 있다. 어떨까요? 자, 요거는 없어요. 약정담보물권이 없어. 법정담보물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담보물권밖에 없으므로 요거는 그래서 유치권은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헷갈립니다. 약정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 그러면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왜 등기가 안 되느냐? 법정담보물권밖에 없으므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민법에서 이런 지문에 되게 헷갈려요. 유치권에는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을 인정한다. 이러면 미쳐버려요.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밖에 없어?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쳐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효과적입니다. 자, 3번에 이제 특수지역권이 있고요. 4번에 분묘규칙권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자, 5번을 자세히 봐봐요.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 박스 안에 구분 지상권이 구분 임차권이에요.
9번 임차권 조심해야 돼요. 9번 지상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주의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이제 7번 하나 더 써요. 7번 동그라미 7번 해놔서 권리질권이라고 하나, 동산질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위에서 했지만 동산질권. 동산질권도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등기 상인 아닌 권리 7개 기본적으로 요번 달 곳에 하나씩 애워 가겠지만은 그래도 요 7개 정도는 한번 우리는 눈팅해 놔야 돼. 그러면 거기 박스 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등기할 상인 아닌 권리 1 무슨 건이 있죠? 점유권, 2번은 유치권, 3번은 특수지역권, 4번은 부묘기지권, 4번은 5번은 9번 임차권이야. 6번은 주의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중산질권. 그래서 그 4개, 7개 정도는 딱 한번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미리미리 쳐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 판매권이 나오는데 오늘은 임차권만 하나 설명하죠. 임차권. 거기 2번 옆에다가 한번 써놔요. 자, 방주에다 최대한 여백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 밑에다 쓰고 채권이라고 딱 써놔요. 채권.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또 눈이 내린다고 그런다. 등기가 내린다는 거죠. 등기. 자,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 능력이 있어. 그럼 채권이 등기되면 성질이 변형을 가져와요. 그래서 물권하라고 써요. 물권하. 그럼 채권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채권은 상대권. 요거는 절대권이 되죠. 그러면 채권이 이렇게 화살표놓으라고. 물권이. 읽어봐요. 작용.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요때 등기를 그래서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항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 등기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이렇게 봐. 그래서 채권이 뭘로 작용이 된 거죠? 물건화 작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갈 때 한번 보죠. 자, 부동산 임차권과 판매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A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는 권리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다 줄잖아요. 두 번째, 등기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고비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 고비가 주등기, 부기등기가 고비고,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와요. 두 번째 고비가.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대한 등기 가부,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써봐요. 자, 요렇게 이제 재편집을 해봐요. 보고 쓰세요. 좀 이따가. 자, 그 옆에 충분히 요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네, 써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백 마련해서. 자, 이제 두 번째 고비. 자, 작년에도 요 도표에서 두 문제 5점이 출제가 됐고요. 제일 포기하는, 등기법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진 50%가 요거 때문에 포기하죠. 거진. 자, 그래서 요걸 거기, 168페이지 방주에다 딱 해서 충분히 나옵니다. 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오늘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자, 두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소유권 보전, 처분 권능, 용익 권능.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딱 써놨으면 따져요.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 형님들은 이것밖에 못 따져요. 맨날 일부 전부, 일부 전부. 요거만 일단 요걸 해놓고 이렇게 하살펴놔봐요. 앞에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가 붙었다. 전부 앞에 권리가 붙었다. 이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이라고 그럽니다. 지분.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요거까지만 이제 써놓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자고요. 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자, 그러면 몇 번에 해당되는지 이제 저희가 한번 따져야 돼요. 봐봐요. 이제 따져볼까요? 이거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토지 일부의 전부에 여기 뭐가 붙었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죠? 토지. 토지가 뭐예요? 부동산. 그럼 몇 번? 1번이네. 토지 부동산 일부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건물의 일부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다. 몇 번? 자, 일부 앞에 일부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물. 그럼 몇 번? 1번. 그렇죠. 이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부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건물의 전부. 그러면 전부죠. 그러면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물. 그럼 몇 번? 2번이 되네요. 자, 건물 지분 몇 번? 1번이에요. 여기 뭐가 보여요? 지분. 그러면 여기는 몇 번이다? 3번이야. 3번. 권리의 일부.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분. 그러니까 이걸 안 따지면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하면 안 되면 독해가 안 돼. 이제 독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의 일부다. 그러면 일부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3번이죠. 1번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소유권을 두 자로 건지면 권리거든. 그러면 권리의 일부, 즉 뭘 이야기해요? 지분이죠. 그럼 오늘 중요한 개념 봐봤네. 그래서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지분을 뭐라고 그래? 권리의 일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으면 이제 써먹어 보자고요. 자, 한번 봐봐요. 자, 무슨 권능이? 용익 권능. 그럼 용익 권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세권을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자,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 전부에 사용수익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거는 A, B, C 세 사람이 요 토지를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 지분이 얼마죠?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에다가 뭐예요? 3분의 1만큼 사용수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권리 일부는 된다. 전부는 돼야 안 돼. 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야. 포인트.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용익권은 그러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상권도 있었네.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은 권리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메터로 가까운다.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 권능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었죠. 자,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건 안 되네요. 전부 되고 권리 지분 처분할 수 있죠. 요거 되네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소유권 보전은 처음이고 소유권은 각구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를 개설할 수는 없어. 전부를 등기부를 개설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 빈칸에다 써요. XO 그 다음에 XO 맨날 이것만 할 줄 알아요. XO 그러면 요것만 숙제하지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1444개 지문이 나와. 엄청난 지문이 여기에서 돼. 작년에 2문제가 걸렸어요. 2문제 5점짜리가 걸렸다고. 근데 선생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활용을 못 해먹은 또 활용이라고 또 쓰네요. 활용에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활용에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그럼 봐봐요.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자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자꾸 봐봐요. 가능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네요. 앞에 가서 보니까 1부네. 1부 앞에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1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X가 되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비극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건물 지분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럼 왜 X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저당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읽어봐요. 건물의 지분이죠. 지분이라는 것은 권리 일부잖아. 그럼 권리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못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봐봐요. 자, 이런 것들 뭐를 가지고 따져봐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봐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봐봐요. 여기가 지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소유권의 일부. 그러면 일부는 일부로 내려오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죠.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야. 지금부터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따지는 연습. 그러니까 그냥 애우려고만 생각해. 제가 뭐 이거는 애우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이거는 뭐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윤곽을 잡아놓을 거는 이거야. 이거. 근데 지금 왜 비극이 시작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봐봐요. 요거 봐봐요. 영위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전은 요거는 다 되잖아요. 요거 다 되죠. 요거 권리 일부도 권리 전부도 다 되죠. 그러면 책자에서 우리 기본서는 부동산 일부하고 권리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요 전제 요건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준 거예요. 요걸 생각할 때 전제 요건은 몇 개를 생각하라고? 4개.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그래서 요 권리 일부는 뭐라고 그런다? 지분. 요걸 못하면, 요걸 통과를 못하면 앞으로 큰일이야. 그러면 독해가 안 돼. 지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첫째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맷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 그래서 거기 박스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부동산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었다. 그러면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가능하나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즉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은 안 되고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은 된다. 그래서 또 심화학습으로 가니까 좀 늘어났어요.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공통점은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권능이 있는 거? 용익 권능.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되죠. 공유지분과 관련돼서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되고 지상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올 때나 저렇게 나올 때나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잡아놓은 거예요. 무슨 권능이 읽어봐요. 영위권능. 영위권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 시험 범위 안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5개. 자, 요거는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또 5개. 소유권, 저당권 6개죠.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 5개. 소유권 보전은 이제 자체적으로. 근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요 박스 안에서 144개 지분이 탄생한다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있구만 요렇게 봐봐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이어졌으면 봐봐요. 단골 메뉴잖아요. 단골 메뉴. 자,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이 가짜를 떼버리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럼 앞에 가보니까 읽어봐요. 일부 앞에 부동산. 그럼 뭐 여기 봐봐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읽어봐요. 처분 권능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거든.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어때요?
가등기도 가짜를 떼버리면 뭐예요? 번등기를 실행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럼 앞에 봐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요거는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반드시 잡아야 돼. 작년에도 여기에서 5점이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모르면 앞으로 등기법을 잡아놓을 수가 없어. 지금 지난주에는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고 오늘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그 다음에 권리 전부. 요건 앞으로 죽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 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